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계획도시인데요. 널찍하고 깔끔한 도시 경관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 7, 8월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눈을 볼 수 있고요. 이 연말에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설명을 듣고서 남반구의 도시일 거라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오늘의 과학도시는 호주 캔버라입니다. 네. 이 캔버라는 이 호주의 수도이면서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캔버라는 과학도시 중에서도 과학 문화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 높은 과학 박물관이 있고요. 또 세계 최대 과학 축제 중 하나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 이 과학 문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입니다. 네. 근데 사실 호주를 생각하면 뭔가 수도를 이제 시드니나 멜버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캔버라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멜버른이나 시드니에 조금 뒤처지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드니와 멜버른이 전통적인 호주의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호주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해서 자치권을 얻게 됐을 때 네. 이 호주의 수도 자리를 놓고서 이 멜버른과 시드니가 충돌했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타협 끝에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에 있는 캔버라가 사실상 어부지리로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된 건데요. 이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미국인 건축가 그리핀의 계획에 따라서 이 호주 수도가 건설이 됐습니다. 네. 이 캔버라의 모습을 보면은 주요 도로가 격자골이 아닌 방사형으로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가쪽으로 동심원 형태의 도로망이 있고요. 그 동심원을 자전거의 바퀴살처럼 연결한 이런 구조인데요. 네. 이 인공 호수도 있고 또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끼고 있는 모양새로 이 숲의 도시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캔버라는 대표적인 이 계획 도시로 세계 곳곳에서 캔버라를 본뜬 계획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죠. 창원시가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만들어진 세계 4번째 도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전 세계 계획도시의 조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주에 관광을 갔을 때는 뭐 시드니, 멜버른 이런 데 가면 좋겠지만 또 과학 문화를 보기 위해선 캔버라를 가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캔버라의 관광객은 그리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 과학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과학 관람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은 일부러 캔버라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관인 국립과학기술센터 퀘스타콘이 캔버라의 중심지에 있거든요. 이 퀘스타콘은 특히 체험형 전시로 유명한데요. 이 학문적인 과학보다는 흥미에 초점을 둔 전시물들이 200여 개가 전시돼 있습니다. 이 지진 체험 시설이라던가 자유낙하 체험 등이 있어서 이 오락실급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네. 네. 이 어린 자녀들이나 저학년 학생들까지 방문하기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퀘스타콘이 전시물을 박물관 측에서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전시물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명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퀘스타콘의 한 해 평균 방문객이 40만여 명에 이르는데 캔버라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퀘스타콘은 호주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지어진 건데요. 이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과학관을 만들었다는 점 자체가 캔버라가 얼마나 과학 문화 인프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자, 조금 전에 호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축제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어떤 축제인가요?
네, 이 과학문화의 도시답게 캔버라에서는 매년 8월에 국가 과학주간이 열리는데요. 이 과학주간이 세계 최대 과학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네. 이 축제는 한 장소에서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 동시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과학축제의 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주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는 과학 전시 부스들이 마련되는데요. 이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박물관 등이 대거 참여해서 이 전문 부스를 운영하고요. 또 참가 인원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또 이 호주 국립대에서는 과학 이슈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요. 이 도시 곳곳에서 연구소 오픈랩이라던가 사이언스 쇼 그리고 과학 투어, 야간 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과학 축제가 열리는 8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반구인 캔버라에서는 한겨울이거든요. 네.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름방학에 이색 과학 경험으로 여기 캔버라를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과학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호주 하면 예로부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자원을 활용한 과학 기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주가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6번째로 크고 이를 바탕으로 천연 자원과 농축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기후대가 열대와 아열대, 온대 이렇게 세 가지 기후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농업과 바이오 분야에서 기초 응용과학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곡식류의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는 물론이고 이 동물의 육질 개량이라던가 형질 변환에 대한 연구가 역사가 깊습니다. 이 덕분에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추기에 유리한 환경이었고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캔버라에 있는 이 호주 국립대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호주 국립대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이 지구 물리학과 해양과학, 환경학, 지질학 등 이런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에서 20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호주가 사실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는 특히 석탄과 화석연료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석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호주의 석탄 생산량이 4억 톤을 넘기까지 했고요.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이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주가 청정에너지 대국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무려 43%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기후변화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또 수송, 저장 사업 분야에서 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호주의 최대 전력망 회사도 탈석탄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고요. 이 석탄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이 호주 부호들도 청정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석탄 개발을 줄이더라도 호주가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네. 이 호주의 내륙이 좀 건조하고 더워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 여기가 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기에 최적이라는 겁니다. 또 호주 국토에 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 광물이 풍부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네. 이런 장점 덕분에 호주가 석탄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으로 점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저희 코너명 과학 도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친환경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